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고형 T가 있고요. 자신의 느낌, 감정, 의미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감정형 F가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갈등의 기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사고형 T는요, 계획 실천하는 거 아주 최상의 장점으로 갖게 되죠. 감정형 F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결정한다, 기본 특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통연 채널의 스마일홍 홍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MBTI 성향별 학습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하게 되지요. 자, 오늘은 판단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고 감정 지표 TF의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고형 T가 있고요. 자신의 느낌, 감정, 의미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감정형 F가 있습니다. 사실 두 판단 기능은 서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갈등의 기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사고형 T와 그리고 감정형 F의 특성 그리고 학습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지표 사고형 T의 기본 특성을 알아보면은 정의, 공평, 원리, 원칙 이런 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이 되고자 하고요. 논리적인 과정 중요합니다. 분석하고 분류하고 비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거 아주 잘하고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머리로 결정을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형 T 학습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학습 스타일부터 알아보면요. 자신이 공부하는 교실이 논리적 체계로 조직화될 때 잘합니다. 자신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질 때 공부 잘하고요. 논리적인 학습 자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것과 성취하지 못한 것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올 때 잘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형 T의 학습 전략. 자, 첫 번째. 분석적이라고 했죠. 자신의 시간 분석을 아주 잘하는 타입입니다. 시간에 대한 통찰력이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기록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ABC 분석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들을 그 내용에 따라서 A, B, C, D 등급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두 가지가 겹치는 걸 우리 A 등급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 B 등급, 긴급한 일 C 등급,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D 등급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자, 결과를 가지고 중요한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겠죠. 시간 분석을 잘하는 게 사고형 T의 기본이다. 두 번째 시간 분석은요, 시간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첫 시간 기억나시죠? 학과 습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학생들이 실제 9대1, 10대 빵이면서도 7대3, 6대4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의 시간과 습의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근데 7대3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권 학생들의 시간이다 라고 했죠. 자신의 시간을 기록함으로 해서 이렇게 학과 습의 시간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최적의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또 이완해야 되는 시간, 또는 짜투리 시간 활용, 이런 전략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사고형 T는요,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걸 아주 잘합니다. 만일 또 다음에 다룰 마지막 지표가 J가 들어가는 TJ라면 계획 실천하는 거 아주 최상의 장점으로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계획 실천에 가장 좋은 전략 뭐가 있죠? 자, 시험 대비 3주 전략을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3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3주 대비한다라는 것은 고등학생 기준이고요. 3주 동안 기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하고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 과정 동안 최소 5번 이상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시험 대비 3주 전략을 계획을 한다면 가장
잘 실천하는 유형이 바로 사고형 T가 되겠다 또는 TJ가 된다, 이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형 T는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자, 공부하면서 선생님의 생각을 읽는 거 아주 잘하는 유형입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만들거나,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친구들과 서로 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될 수 있겠지요. 시험이 끝났다면 시험을 분석하는 작업도 사고형 T의 가장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시험 후에 전체 정리를 하는 것이요. 자, 우리 5단계 반복 학습에서는 시험 총학습이 5단계였지만 실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시험이 끝난 뒤에 한 번 더 정리, 복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오답 노트도 만들게 됩니다. 자, 오답 노트는 뭐 누구나 다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나중에 기회 봐서 다시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단 기능의 두 번째, 감정형 지표 F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합리적, 공정한 결정, 이게 중요한 사고형에 비해서 조금 더 개인적인 느낌, 나의 감정, 나에겐 어떤 의미야, 영향이 뭐야,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감정형 F입니다. 감정형 F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조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결, 의미, 영향, 이런 거 중요하고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거 잘하고요. 칭찬, 감정이입, 이런 거 아주 잘하죠. 드라마를 봐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대로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런 타입입니다. 어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주관적 가치가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 가슴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결정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감정형 F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형 F의 학습적인 특성은 어떨까요? 감정형 F는 사람들의 조화,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교실이 이런 조화와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형 F의 학습의 열쇠 역할하는 게 있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또는 인정을 받았다, 피드백을 받았다. 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을 잘하는 경우 100% 감정형의 기본 특성입니다. 당연히 감정형 F는요, 사람을 돕는 일을 선호하지요. 공부도 도와줄 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형 F의 학습 전략 살펴보죠. 자, 감정형 F는 외향형과 유사한 특성을 갖기도 합니다. 외향형은 혼자 공부하면 외로워하는 타입이라고 했죠. 자, 감정형 F도 함께 공부하는 걸 선호합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목표를 정할 때도 함께 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함께 플래너 작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적이 아니라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자, 본격적인 학습 전략. 자, 함께 정하는 목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목표를 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엄마 생각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목표 잡으셔야만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감정형 F라면 동기부여 잘 되는 타입이에요. 여기다가 직관형 N과 결합이 된 NF라면 동기부여에 아주 최고 잘하는 그런 타입이죠. 자,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 결심했어, 이거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해보다 보니까 안 됩니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부모님께서 적절히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목표를 설정하면 한 70% 정도 수준의 목표로 조정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선순환의 사이클을 탈 수 있습니다. 함께 플래너를 작성하라 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플래너가 야단치는 도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정, 칭찬 위주로 피드백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함께 작성하는 플래너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곤 합니다. 자,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심삼일은 본인 문제보다는 피드백 문제일 경우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께서 뭔가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고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감정의 F는요, 복습, 우리 습의 전략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드렸었죠. 자, 복습 전략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외향형과 감정형이 결합된 EF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최상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IS가 쓰는 거 정리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EF는 설명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르치면서 복습하는 전략, 최고의 전략입니다. 단, 관계가 좋은 사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아주 최상의 전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감정형 F에 또 취약한 단점이 하나 있죠. 메타인지가 좀 약할 수 있다. 자, 메타인지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메타인지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 이게 메타인지인데, 만약에 직관형 N과 결합된 NF라고 한다면 특히 메타인지가 좀 떨어지거나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장기의 NF는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사실은 성인이 되어도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정말 깊이 있는 학문,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하게 됩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영역이 되겠죠. 또는 사람을 돕는 분야, 상담 이런 영역에도 많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나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러한 학문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메타인지가 약한 것이 나중에 점점 메타인지가 높아지면서 아주 굉장히 높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자, 이제 감정형 F 학습 전략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형 F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와 함께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과 무관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감정형 F는 누군가 함께 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코치나 멘토가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부모님께서 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최상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통현 채널의 스마일롱 홍성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